한 번 배운 거는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 다 외우고 그날 넘기지 말고 그날 다 외우세요. 내가 외운 것과 외우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 외운 것과 외우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오늘 외웠는데 잊어버려서 또 외우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머리에서는 강하게 받아들이고 걔를 장기로 넘어가서 기억을 한다 그랬어. 그리고 끄집어내봐서 내가 외운 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게 굉장히 기억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 그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가 외우지 않으면 그날 배운 거를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물었을 때 대답 못하면 괴로워야 돼. 반성하세요. 나는 왜 이것을 외우지 않았는가? 외웠는데 잊어버렸어. 그것도 고민이 되는데 외우지 않았어? 그거는 고민이 아니야. 반성해야 돼. 반성. 이차함수의 그래프 중학교 3학년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치? 플러스 되는 게 뭔지 그것만 확인하고 보면 돼. 자, 2차 함수는 우리가 보통 y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y만 쓰고 마이너스 y 안 됩니다. 2y 안 됩니다. 2분의 1y 안 됩니다. 그래서 y만 딸랑 내버려 두고 오른쪽에는 y가 없습니다. y가 나타나지 않고 x에 대해서 보통 정리를 하는데 가장 높은 것의 차수가 2차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 2차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고요. a, b, c는 숫자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상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얘가 2차 함수야. 그런데 얘보다도 더 간단한 형태가 없을까? 그러니까 뒤에 얘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지. b랑 c가 0이면 그러면 얘가 나와. 얘를 더 심플한 기본적인 형태로 보는 거야. 그래서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얘는 2차지. 2차 함수. 맞습니다. 2차 함수. 꼭지점은 0일 때 0. 원점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0,0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y는 a 이렇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는 a.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a라고 하면 a 값이 되는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이 부호만 다르고 똑같아. 그치? 우리가 제곱근 했을 때 내용을 기억을 하면 그렇게 돼. 그래서 얘가 a면 얘가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나가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고 a가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다. 그러면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끔 되는 것이다. 그지? 그리고 얘는 항상 중심 Y축을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Y축을 접어주면 그러면 그래프가 포개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대칭이 되는 가운데 축을 대칭축이라고 하고 그 대칭축이 Y축인데 이 Y축을 축의 방정식으로 식으로 표현을 하면 Y축을 X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X축은 Y는 0이다. Y축을 X는 0이다. 그래서 Y축은 방정식으로 쓴 게 아니야. X는 0이다 그래야 방정식으로 쓴 겁니다.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A 값이 Y는 2X제곱, Y는 3X제곱, Y가 점점 숫자가 변하게 되는데 Y는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1보다 커지느냐 1보다 작아지느냐 요거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는 a 값이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얘가 다 분수로 나옵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큰 경우 a가 1일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a가 분수일 경우, 1일 경우, 1보다 큰 경우 점점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A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오므라들어. Y축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폭이 좁아지는군요. 폭은 이거지, 폭. 폭이 점점 좁아지는군요. 어떨 때 A 값이 커지면. 그런데 위로 볼록할 때에는 얘가 그래프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위로 볼록할 때에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러면 얘도 y가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거든.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이 더 작잖아. 근데 그래프가, 그러니까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폭이 좁아집니다. 얘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오므라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폭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지? 양수는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고 음수는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져. 그것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게 A의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A의 절대값이 크면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A는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A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해서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점점 작아지면 점점 벌어지겠죠. 얘도 점점 커지면 0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그래프 개형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Y는 AX 제곱에 대한 그래프의 기본 내용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자고. 자, 2차 함수 얘가 나왔어. 근데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돼. 자, 밑에 있는 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전개하고 정리하면 끝이야. 괄호를 풀어주고 A를 곱해주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쫙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2번에서 3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3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얘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2차 함수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숨마 쿰라우드 책에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연습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얘를 못 고치면 문제가 힘들어져. 그러면 얘를 서로 이제 고치는 방법을 알고 전개하는 방법을 알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하나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좋으냐?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거를 알아보고 가자 이거지. 왜냐하면 기본꼴의 그래프가 위에서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거든. 얘가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인데 A가 양수일 때만 먼저 얘를 들어놓은 거야. 얘가 X축으로도 이동 가능하고 Y축으로도 이동 가능해요. 얼마든지 이동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평행 이동이라 그래. 이동은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대칭 이동, 하나는 평행 이동이 있어. 평행 이동은 X축과 나란하게 Y축과 나란하게 이동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대칭 이동은 X축 대칭을 할 수도 있고 Y축 대칭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함수식 Y = X 대칭을 할 수도 있고 원점 대칭을 할 수도 있어. 왜? 대칭 이동은 점대칭과 선대칭으로 또 나뉘거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점대칭, 선대칭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대칭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의 그래프는 평행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x축으로 p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꼭지점이 옮깁니다. 꼭지점이 또 y축으로 q만큼 옮깁니다. 그러면 옮기기 전, 옮긴 후. 그러면 꼭지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위에 모든 점이 동일하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킨다고. 그러면 그 결과 생긴 식이 어떤 거라는 거야? 이 2차 함수 식이라는 거야. 그지? 이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꼭지점을 구하고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얘가 0으로 되는 xp, 얘가 0으로 되는 x는 p. 그 다음에 얘를 이항하면 y-q라고 보시면
얘가 0이 되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q. 그래서 p, q가 꼭지점이 돼. p만큼 q만큼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대칭축은 x는 p라고 해주면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0,0이 어디로 갔나? 꼭지점이 어디로 갔나? 대칭축은 어떻게 바뀌나? 얘가 함수꼴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얘를 왔다 갔다 하는 방법만 알아주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3번의 이차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그냥은 못 그려. 그냥은 못 그리고 얘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거다. 이 얘기야. 자, 여기까지의 얘기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쭉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할게. y는 fx 함수식이지. 얘가 fx가 x에 대한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식에서는 x를 변수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튀어나온 게 fx지. 그리고 여기는 x가 여기 들어가는 요 x가 되겠지. 나중에 배웁니다. 정의역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 정의역. 그래서 x가 정의역이 될 거고 fx가 이제 공역 치역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가장 높은 게 2차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2차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 아니고 A, B, C는 숫자 들어갈 겁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고 이런 관계를 우리는 2차 함수 이렇게 부를 거고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이 식에 맞는 거 x, y를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포물선이 나옵니다. 그치? 이 포물선은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되는 접어지면 포개어지는 도형으로서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축이야? 포물선의 축. 포물선, 아래 볼록한 이 포물선의 축이다. 포물선의 축과 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부른다? 이 포물선,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도형에서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꼭지점이에요. 그치?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2차 함수에서 똑같은 꼭지점이라는 말을 쓰지만 의미가 다른 거야. 정의가 다른 거야. 여기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의 꼭지점은 뭐라고? 그래프하고 축하고 만나는 곳이다. 그치? 그리고 그때의 꼭지점은 위치, 좌표, 주소, x, y로 나타낸다. 그래서 0,0, 1,2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 x 먼저, y 나중 이렇게 꼭지점을 표현합니다. 얘는 y는 ax 제곱은 가장 기본이 되는 2차 함수식 중에서도 가장 깔끔한 형태,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그래프는 일단 꼭지점이 원점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y축이 대칭되는 축입니다. 그래서 y축을 방정식으로 쓰면 y축이라고 하지 마시고 x는 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치? 축의 방정식이니까 a가 양수면 아래 볼록, a가 함수면 위에 볼록이다. 그러면 얘는 외워요? 말아요? 외우세요. 그러니까 얘가 왜 아래 볼록이에요? 그러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점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 조건에 맞는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 볼록 이게 나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음수이면 점을 찍어서 선을 연결해 보니까 그 답들의 모임이 위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A가 크면 폭이 좁아진다. 요거 내용 정리한 거지. 자, 얘는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꼴이라고도 얘기를 해. 왜? 함수 그래프 그리기에 좋은 스타일이라서. 그러면 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것이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어떻게 했다?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을 정말로 x축으로 인역볶이처럼 갔다가 y축으로 가면 전, 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러면 얘는 아까는 대칭축이 y축이었지만 옮겼어? 그럼 대칭축이 여기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꼭지점에 있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써주면 돼? x는 하고 써주면 이게 축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다. 그치? x값이 p가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example 얘의 그래프는 얘는 무슨 얘기야?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했네요. 얘가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얘가 대칭축입니다. 축의 방정식. 얼마나 쉽네요. 그치?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얼마큼 이동했는지 해석도 가능하고 꼭지점, 축의 방정식 다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거 2차 방정식에서 많이 보던 건데요. 그렇지. 그래서 얘도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온 거 일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스타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그냥 못 그리고요. 그냥 얘가 y절편이라는 거 하나밖에 몰라. a가 양수야? 아, 그러면 아래 볼록이겠네. 아, 그래프 모양 알 수 있네요. 그렇지. 근데 C가 뭐야? Y절편입니다. 요거 하나 유익해. A가 음수야? 그럼 위로 볼록입니다. 그렇지. B는요?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B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식을 변형을 해서 얘로 일반적인 스타일을 그래프 그리기 좋은 표준화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꼭지점에 점 찍고 y절편 체크해서 그래프 아랫볼록 위에볼록 그려주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문자로 나오면 이거 중상권랑 똑같다. 문자로 나오면 헷갈리니까 문제로 바로 풀어줄 거야.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풀어주면 얘 알 수 있는 거 뭐야? y절편 1이야. 아랫볼록이야. 그래프 그려보자고. 일단 그냥은 안 되니까 식으로 고치세요. 얘를 자릅니다. y는 2x제곱 플러스 4x 멀찌감치 플러스 1. 잘랐다라는 의미야. 얘를 2로 묶어줍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여기다가 x의 개수 반의 제곱을 넣었다가 빼줍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줍니다.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2를 여기다 분배해주고 여기다 분배해줬다고 치면 이렇게 붙고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나오면서 얘를 묶어준 거야. 그럼 얘 계산해주면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대칭축 x는 마이너스 1. 그지? 그리고 얘를 갖다 그래프를 그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다가 점 찍어? 아,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 지나야 됩니다. 좀 굵은 걸로 합시다. 여기 지나야 됩니다. 어떻게 알았어? 얘 보고 알았어. 얘 보고. 그지? 그 다음에 아랫볼록이라는 거 얘를 보고 알았어. 아, 물론 얘를 보고 알아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보고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이 1이야. 그럼 y절편이 1 점 찍습니다. 그러면 아랫볼록이라 그랬잖아. 두 점을 지나가면서 얘가 꼭지점이고 아랫볼록 하는 거는 적당하게 그리면 돼. 그래프를 내가 다시 그려보면 그냥 여기 지나가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주면 끝이야. 그지?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상식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있어. 원점, x축, y축. 얘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나중에 배우면 여기 있는 것도 선과 선이 만나는 것도 무조건 체크해줘야 돼. 여기서는 지금 표시하지 않았지만 얘 구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0으로 놓고 풀면은 x 2차 방정식이니까 알파랑 베타 나오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 넣어서 아니면 인수분해해서 하나 알파 하나 베타 써놓으면 돼. 그러면 x축의 절편, x축과의 교점, y절편, 꼭지점, 대칭축 다 보이는 완전한 그래프가 완성이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못하면 함수 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얘들아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잖아? 그래프 100개만 그려봐. 100개만 그려봐. 안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은 입 닫아. 공부 안 하는 거야. 못하면 못하는 거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것을 씹어 먹어야 돼. 갈아 마셔야 돼. 그렇게 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그 다음부터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학교 내신 볼 때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모의고사 수능을 볼 때에는 한 문제의 고난이도 문제, 한 문제에 3가지 또는 4가지의 개념과 공식이 나와. 내가 4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3가지 공식은 아는데 1가지를 몰라. 열심히 풀다가 막힙니다. 아니면 공식만 알고 연결을 못해. 그러면 고민 시간만 잡아먹고 결국은 못 풀거나 찍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아래 볼록인 건 알겠는데 그럼 위에 볼록을 다 지워.
그 다음에 y절편이 1인 건 알겠는데 그 y절편이 1인 것만 다 골라내. 근데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뭐지? 두 개 중에 되게 헷갈리는데 그 다음엔 몰라. 그러면 두 개 중에 찍어야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근데 제대로 씹어 먹은 애들은 완벽하게 끝까지 다 알아서 한 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다 공식을 사용해서 엮어서 결론을 냅니다. 그렇게 해야 100점인 거야. 자, 문제가 보니까 이거 한번 볼게. 오른쪽 그림에서 그림 보세요. 그림 보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꼭지점이 3,4래. 그러네요. 그러면 2차 함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보고 식을 여기까지 쓸 수 있다 이거지. 얘들아 이거 중학교 때 다 했어. 그런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여기는 안 써먹었는데 아직 요거 있어요. 정보가 하나 더 있어. 뭐야? x가 4일 때 y가 5. 잠깐만 5를 지난다. 지남으로 지난다. 위에 있다. 그러면 x 대신에 y 대신에 집어넣으시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4를 집어넣고 y 대신에 5를 집어넣어 대입을 하면 그러면 식 하나 미지수 a 하나 그럼 a 값이 나온다고. 그 a 값 구해서 원래의 그 미지수 자리에다가 a가 1이래 1 넣어주면 되잖아. 1은 쓰나마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답이 바로 보이는 거네 그냥. 그지? 만약에 문제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을 잡혀. 얘가 x절편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야?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알파, 그지? 하나가 베타래 이렇게. 베타래.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식을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니까 얘가 뭐 어떤 시계에서 x-알파, x-베타가 나왔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겠지? 그럼 우리가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y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를 풀어주면 x제곱 어쩌고 저쩌고 될 텐데 x제곱 앞에 무조건 1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알 수 없잖아. 그리고 심지어 얘가 아래 볼록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위로 볼록일 수도 있잖아. 그지? 더 벌어졌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 수가 없어? 그럼 뭐 어떻게 A라고 하자 그냥 끝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나와 있어. 두 개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랑 2,0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을 집어넣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2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y는 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알 수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상 풀 수 있어 없어? 이대로는. 두 교점의 좌표만 가지고는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책을 보니까 여기 정보가 하나 더 있네. 얘 뭐야? 0, 마이너스 4. x 대신에 0 집어넣으시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옵니다. 그 a 값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답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함수식 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표준형이나 일반형으로 많이 쓴다고 했지. 그런데 왼쪽에 있는 요거는 인수분해 꼴이야. 인수분해 꼴. 인수분해 꼴.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고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도 좋아. 그래서 일반형이나 표준형 중에 답을 골라서 쓰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이해되니? 이해돼? 민지 알겠어? 알겠죠? 중학교, 이게 어려운 사람을 중학교 3학년 순마콜라우데에 2차 함수 19하기 4가지 방법 나와 있거든? 그거 배우면 됩니다. 거기에 똑같이 나와 있는 거야.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 중학교 거라서. 자, 오른쪽 그림에서 봤는데, 오른쪽 그림은, 아이고야, 3개의 점이 나와 있네. 얘는 무조건 뭐를 하는 게 좋아? 일반형에다가 A, B, C 문자 3개, 여기 있는 3개의 x, y를 다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으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 그래서 쉽게 어떤 문자를 구하면 만약에 A를 먼저 구했어? 그러면 A를 빨리 바꿔치기. C를 먼저 구했어? 그럼 빨리 바꿔치기. 자, 여기 보니까는 0,4 지나지? 0,4. 얘가 뭐야?
y절편. c가 4. 이거 보이지? 그 다음에 얘를 4로 놓으면은 두 개만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 두 개, 그러니까 식 두 개, 문자 두 개 해가지고 A, B값 알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쓸 때에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함수꼴로 고쳐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어도 됩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지? 없을 거라고 믿어. 자, 얘는 이차함수를 직전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 어제 했나? 그랬는데 똑같은 설명을 또 합니다. 얘가 A를 보고 양이야 음이야 이거에 따라서 아래 볼록 위에 볼록이 결정이 돼. 그리고 A가 0이면 2차가 아니라 1차 함수가 돼버리고 B도 0이면 상수 함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말이 있으면 이 말 속에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A는 아래 볼록 위에 볼록 이 모양만 모양. 그 다음에 C는 얘가 Y절편이라 그랬지? C가 그래프가 어디서 만나느냐 요게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A가 양수고요. C가 0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C가 양수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또 이렇게 되어지면 아래 볼록이니까 A는 양수고요. 여기가 C인데 C는 0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C는 음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C의 부호는 Y의 절편이다. A의 부호는 아래 볼록 위에 볼록 모양을 나타낸다. 요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B는 우리가 B의 부호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프의 축이 어디에 있는지. 이 어디에는 뭐냐면 Y축을 중심으로 우측이야 좌측이야. 요거를 보고 A의 부호가 뭐야? A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의 부호는 A의 영향을 받아. A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A랑 B랑 같은 부호일 수도 있고 다른 부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B의 부호는 왼쪽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 왼쪽. 두 글자 서로 같다. 그치? 여기 써줄게요. A, B와 서로 부호가 같다. 이렇게 쓰시고 오른쪽에 있으면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 두 글자, 같다 두 글자. 오른쪽 세 글자, 다르다 세 글자.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해요. 뭐 이걸 생각을 못하면 바보라 그랬거든. 민재 바보. 모른대요. 반대로 했대요. 그치? 오른쪽 세 글자. 서로 부호가 다르다. 왼쪽 두 글자 같다. 왼쪽 같다.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외워지잖아. 기준만 하나 잡아주면. 근데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안 나왔어? 헐. 왜 그렇게 되는지 안 나왔습니다. 여기 그냥 외우라고 나왔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혹시 부가 설명에 나왔나? 그런 거 없습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걸로 볼게요. 이차함수 이거 고치는 거잖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일반형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고쳤어. 이게 표준형이야. 아이고 복잡해라.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을 한번 볼게.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분의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이건 중요하지 않아. 어쩌고 저쩌고. 얘가 꼭지점이잖아. 그러면 얘가 대칭축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치? 그러면 이차 함수를 그렸을 때 얘가 원점이야. 그러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건데 대칭축이 0보다 우측에 있다는 얘기는 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란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2가 있으나마나 a분의 b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꼬리꼬리 물고 오는 거 알겠지?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가 음수라는 얘기는 a와 b가 무슨 얘기야? 다른 부호라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 말은 이 말이고 결국은 A와 B가 다르다라는 것이다.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 다시 설명할까? 대칭축이 이건데 얘가 왼쪽에 있으면 음수네요. 이렇게 되는 거. 0보다 작네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곱하기 2A분의 B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어때야 돼? 민재 커야 돼? 작아야 돼? 그지? 커야 되겠지? 봐봐.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나와야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나오려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A랑 B랑 같은 부호지 뭐. 그래서 A랑 B랑 부호가 같다. 이거야. 이 설명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아야 되고 왜 그런지 알면 이해가 쉽고 그 다음에 외워야지. 외우면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근데 헷갈리게 외우지 않도록 왼쪽 같다 요거로 두 글자 두 글자 요거로 외우시라고요. 그치? 지금 205페이지 문제 3개 다 풀으세요. 다 풀고 채점하고 실시간에다가 사진 올리고 다음 진도 나갑니다.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네. 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나왔어.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 아래 볼록 위에 볼록 한 거. 2차 방정식의 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얘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겁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 2차 함수는 보통 우리가 X축, Y축, 원점 얘 세 개를 기본으로 해서 뭐 0,0을 지나든 뭐든 아무튼 일반적인 걸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그려놨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2차 함수의 그래프야. 그지?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랫볼록 곡선으로, 포물선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는 무엇이냐 이거지. 그러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어떤 표현과 어떤 관계인지를 좀 알아봐야 돼. 그러면 2차 함수의 일반적인 식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다 알고 있지요?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식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둘을 비교해봐. 자, 재석아, 둘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니? Y 대신 응, 0이 쓰여 있어. 그게 그거야. y 대신 0이라는 얘기는 y가 0이다. 이거 맞아? 그지? 네. 그럼 민재야 대답해봐. A, B, C가 똑같이 뭐 1, 2, 3, 1, 2, 3 숫자로 있다고 해봐.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맞아? 변수는 몇 개야? 수 음, 3개? 이렇게 보겠습니다. A, B, C가 1, 2, 3 숫자야.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변수는 몇 개야? ABC가 숫자면 2개. 두 개, X, Y. 얘들아, A, B, C는 상수야. 우리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할 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주구장창 나오는 게 맨날 X, Y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서는 A, B, C 상수 괄호 열고 되게 많이 썼어. A는 0이 아니다. 뭐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니다. 1차 방정식 할 때부터 주구장창 썼던 거야. A, B, C는 상수인데 문제마다 숫자가 다르게 나올 거니까는 그거를 A, B, C라고 문자로 놔둔 거지. 실질적으로 이 A, B, C 문자가 변수가 아니라는 거야. 변수와 상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민재야,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식에서는 1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여기서는 변수가 몇 개니? 하나요. 하나. 그럼 변수가 두 개라는 얘기는 선 x 후 y.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그 조건에 따라서 fx 조건에 따라서 띠리리릭 계산돼서 y가 뚝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x는 들어간 값, y는 계산돼서 나온 값 이렇게 짝꿍으로 항상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x, y를 위치로 즉 무슨 얘기야? 점점점점점으로 나타내서 그 점이 다 모이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x, y, 즉 그 답들, 이 식을 만족하는 답들, 해들을 위치를 표현한 게 그래프다.
위치를 표현해서 보니까는 어머 이런 곡선이 나오고 아래 볼록이 나오고 위에 볼록이 나오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은 2차 방정식인데 얘는 변수가 지금 x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온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 y에서 y가 0이거든. y를 0으로 고정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 y가 0일 때 x 값이 2차 방정식의 답이 되는 거겠지. 자, 다시 2차 방정식의 해. 뭐라고? 뭐라고? 2차 함수에서 y가 0일 때의 x값. 그것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x절편. 2차 함수에서 x절편 있지? 그랬더니 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2차 방정식의 해야. 2차 방정식의 해, 알파, 베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이런 식인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 그래프를, 선생님 얘도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않아요?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그래프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냥 점2개 딸랑 찍히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굳이 이 x축 위에 점 2개를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숫자로 x가 얼마야, y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2차 함수는 점이 2개가 아니라 엄청 많은 거지. 왜? x가 1일 때는 얼마고, x가 2일 때는 얼마고, x가 3일 때는 얼마고, x가 얼마 엄청 많은 거지. 그래서 x, y, x, y, x, y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야, 그 점을 다 어떻게 일일이 쓰니? 그 점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내. 그래서 점 하나가 해. 점 하나가 해. x, y, x, y. 그래서 점이 모이니까 선이 된 거고 포물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냐? 2차 함수 그래프 x축과의 교점의 좌표. 이게 x절편 아니야? 그지?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x값 2개 나오잖아. 2차니까 2개 나오잖아. 그게 2차 방정식 실근. 실선하고 만나잖아. 공중에 불 뜬 게 아니라 실선이니까는 실수가 존재하고 그 값을 우리는 실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거하고 어떻다? 똑같다. 같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 여기 나와 있는 띡띡 얘는요 x가 얼마 x가 얼마 나오겠지 알파 베타로 그러면 방정식 풀면은 걔가 걔예요 이렇게 그래서 관계를 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직접 풀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 그래프 그린 거야. 오른쪽 그림 보면서 같이 얘기하세요. 자, x축 하고 만나는 곳이 어디야? 여기. 얘는 두 군데지? 어디서 만나라 봤더니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1 있지? 이거 너희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방법으로 x값 구해봐. 그랬더니 얘가 x제곱은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합니다. 아니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얘가 둘 다 이제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둘 다 0이어야 되니까 만족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1, x는 1 그래서 나옵니다. 어떻게 풀든 상관없지? 그래서 x 값을 두 개를 구했어.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그래프 그렸어? 아니 그냥 식으로 풀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나 해갖고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그게 그거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이 두 가지가 같다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2차 함수 얘가 있는데 이거의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이거의 실근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y 대신에 0을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얘 똑같잖아. 그지?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x절편 나오지? 그래서 그거 값이 뭐가 되는 것이다?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지? 넘어갑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이거 엄청 중요해. 얘가 변형이 되는 거야. 야, x축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니? 건호 얘기해봐. x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해보세요. 어떻게 쓸 수 있어? 건호야? 얘기해보세요. 안 들리니? 네, x축을 방정식으로 표시해보세요. X축은 Y는 아니 X축이 X는 0 이런 거. 그러니까 Y는 x축의 0, x는 0이야? Y는 0이에요. y는 0이야. 큰일 납니다. y는 0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y는 0입니다. y가 0이다. 이 식이 x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낸 거야. 그치? 아까 했던 내용이야. 똑같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x축.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y축이, 잠깐만. 마우스 어디 갔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아랫볼록하게 그려놨어. 그 다음에 x축을 딱 그렸습니다. 그럼 y축이 어디 있든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다 그냥 y축이라고 잡고 0.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원점 x축, y축은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면 x축하고 어떤 위치에 있냐면 뭘 어떤 위치야? 두 군데에서 만난다지. 그지? 그러면 x축을 식으로 쓰면 얘는 뭐라고 쓴다 그랬어? y는 0이라는 걸로 씁니다. 그러면 이 식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두 군데서 만나고 있는 그림이구나.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이구나. 서로 다른 두 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실선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를 실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알파, 베타를 뭐라고 불러?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D라는 게 뭐냐? D라는 게 뭐냐? 얘가 y는 우변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지. 그럼 얘도 y는 우변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한 군데서 만나고 일치하고 평행하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함수는 곡선과 직선이 지금 만나는데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두 군데에서 또 만날 수도 있는데 지금 두 군데서 만나는 거 얘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 식이 뭔가 봤더니 얘가 y는 0이라고 하는 새로운 식이고 얘는 1번식 y는 0. 얘는 2번식, 얘는 2번식,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뭐야 y끼리 같잖아. 그럼 우변끼리 같다고 하자. 그러면 우변끼리 y가 같으니까 대입법 쓰는 거야. 대입법 쓰면 미안. 잠깐만. 왜 안 돼 또. 돌아버리겠네. 너네 공유되니? 안 보이지?